네, 소통의 고수 시즌3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꼭 정말 끝을 의미할까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꼭 우리 프로그램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제주의 터전을 일구고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지고 바다를 건넌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던 사람들, 바로 우리 제일 제주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 제일 제주인들의 삶과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예술을 통해서 어떻게 기억되고 또 어떻게 치유되는지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지유 작가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저는 10여 년간 제일 제주인을 주제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제주인 관련해서 작업을 한 것은 제일 제주인 관련 작업을 하겠다고 특정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우연히 전혀 생각지 않은 계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제주 100년이라는 사진집을 이렇게 선물을 받게 됐는데 그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군대한 사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1920년대에 배 치고는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동문노타리 그쪽에 살았는데 이제 방과 후에 자전거 타고 늘 가던 곳이 산지항이었는데 거기서 그 당시 제일 크다고 한 배가 카페리오였거든요. 제가 이제 육지 처음 갔을 때도 카페리오 타고 부산을 간 게 제 처음에 그 육지행이어가지고 그 배의 크기에 대한 그 기억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한데 70년대, 80년대도 카페리오가 굉장히 크다고 했었는데 1920년대 이렇게 큰 규모의 배가 제주도에 다녔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한 옆에 보니까 기미가요 마루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미가요는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의 국가인데 어떻게 그 1920년대에 제주도에 이런 이름을 가진 이렇게 큰 배가 다니게 됐을까 해서 이게 저의 궁금증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배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한 게 제일 제주인 작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군대한 자료를 찾는데 그때 접한 첫 번째 자료가 단편적인 내용들만 있었어요. 뭐 그때 군대한이 왔다 갔다 아마자키 기선 소속이다 이런 내용만 있었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가 잘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외국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군대한이고 그다음에 이 군대한이 원래 만주르라는 배였습니다. 이게 만주르가 어떤 거냐면 어떤 배냐면 그 러시아 배로서 만주르의 의미는 러시아어로 만주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 쌍둥이 배가 있었는데 코리에츠라는 배입니다. 코리에츠는 러시아어로 조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러시아에서 만주르, 그러니까 만주 사람과 코리에츠, 조선 사람이라는 쌍둥이 배가 건조되어서 운항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배의 원래 목적은 사실은 군함이었습니다. 왜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 이런 군함이 운용이 되었냐면 당시 이제 만주와 한반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의 경쟁 관계 안에서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 배를 건조하게 된 건데 실제로 이 배 둘이 일본을 방문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러일 전쟁이 발발했고 그 러일 전쟁의 과정에서 제물포, 그러니까 현재의 인천 지역에서 그 코리에츠가 이제 폭격을 맞고 가라앉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폭침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 폭침의 과정이 조금 독특한 게 그 일본의 그 포탄에 맞아서 폭침한 게 아니라 일본이 이 배를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폭하면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르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러시아로 귀환하고 이렇게 운용되다가 1923년에 결국에는 일본의 여객선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게 23년 아마자키 기선에 팔리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여객선으로 개조되어서 배치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그때 왜 이런 배가 갑자기 배치되었는지 이제 그 또 배경을 또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당시 그 일본 오사카 지역이 1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부흥하면서 그 세계 4대 공업지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양의 맨체스터라고 불리게 되는데 그 물류를 이동할 때 그 이동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기차, 선박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싸게 가장 대량의 물류를 나눌 수 있는 그 운송 수단이 바로 선박입니다. 그런 말은 다른 말로는 이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공업단지에서 갑자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많이 데려올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때 제주도가 선정이 된 겁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항구가 한 군데만 접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주도는 이제 빙 돌면서 배가 접안할 수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가장 싸게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주가 선정이 되면서 이 군대안이라는 배가 거기에 제주도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때 열린 게 이제 제판항로라고 해서 그러니까 제주와 대판, 그러니까 오사카가 대판이죠. 그 제판 항로가 열리게 되고 이제 이 배가 다니게 되는데 이 배가 원래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365명 정도 그 정도 되는 배인데 거의 뭐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여객선이긴 하지만 객실에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뭐 그 화물칸에도 타고 갑판에도 타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한 번에 거의 6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월 4회 그다음에 그러면은 64, 24, 2,400명 그리고 1년이면 거의 3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주도 인구가 27만 명이었는데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원래 제주도는 사실은 200여 년간 조선시대 출入금지령으로 닫혀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 출入금지령이 해지되면서 그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한 것이 이제 풍선, 그러니까 돛담배를 타고 그 바다로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간 물질도 하게 되고 이게 당시 출간 물질의 경로인데 제주도에서 중국, 칭다오, 다롄,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저 홋카이도 안 가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군대안이 다니기 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그 제주도 밖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군대안이 배치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적극적으로 외부로 가게 됐고 또 당시 일제강점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제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일단 배를 타고 육지에 가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그런 복잡한 과정인데 군대안은 타면 그냥 하룻밤 만에 오사카에 도착하게 되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제 이 배를 타고 오사카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기간이 1923년도부터 45년까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겪게 되죠. 식민지에서 수탈을 하는 데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땅을 수탈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나는 생산물을 수탈하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수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그 군대안은 말 그대로 이제 기미가요 마루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주에 와서 사람들을 수탈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 20년이 되다 보니
그게 그렇게 단순한 노동 이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의 기회도 제공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가신 분들이 노동자로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직접 공장을 운영하기도 하시고 그게 오히려 그 교류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그 한반도의 가장 끝 유배지 그리고 갇혀 있는 섬이었다면 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과 한반도 사이에 있는 중간 기착지로서 그런 배경 하에서 제주도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히라노 운하가 흐르는 오사카 이코노쿠는 제1제주인 1세대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1920년대 조선인 노동자들이 건설한 운하 주변으로 조선시장이 생기고 지금은 오사카의 명소 코리아타운이 됐습니다. 격동의 역사 속 일본 이주 100년. 히라노 운하는 제1제주인들의 치열한 삶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일제강점기 진영과 살아가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제주인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한 오사카. 4.3으로 인해 10,000명 이상의 제주인들이 도피했던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았고 식민지 시절 처절한 가난에 시름하던 제주인들에게 일본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강점기에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자체 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일본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히라노가와라는 데가 그 1920년 당시에는 저지대고 습하고 비만 많이 왔다 그러면 물이 넘쳐나서 홍수가 나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버린 땅인데 그래서 그 당시 옛날 이름은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살던 땅 이카이노죠. 돼지들만 사는 버려진 땅에 이 제주도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일본 내 제주 출신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제주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직항 선박인 군대환이 취항하면서부터입니다. 매달 3차례씩 삼지항을 출발한 군대환은 제주의 포구들을 돌며 사람들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고 모자라는 일본의 인력을 충당했습니다. 1945년 배가 오사카 부근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격침될 때까지 20여 년간을 제주도 사람들을 오사카로 또는 제주도로 실어 날랐던 군대환. 그렇게 일본으로 건너간 제1제주인들은 오사카 히라노 운하 건설이 끝난 후에도 대부분은 탄광이나 공사장의 노무자, 방직 공장과 군사시설 막노동자로 싼 임금과 착취에 허덕이며 힘든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점차 소규모 가방과 고무, 샌들, 플라스틱 공장 등을 운영하며 자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민이라는 타이틀의 전시인데 이거는 이제 동문노타리에 있는 동성장이라는 그 작은 여관의 여관방에서 한 전시입니다. 이제 떠나간 사람들, 떠나온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주제로 전시한 거고 이때 이게 처음 전시한 그 군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어디서 온 이미지냐면 피와 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1제주인 그 양석일 원작 소설을 또 제1제주인 최양일 감독이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국내에는 잘 소개되지 않아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첫 시작이 이 군대안입니다. 군대안을 타고 그 일본에 도착하는 그 장면이 묘사되는데 여러분 만일 그 당시 일본 일제강점기에 제주 사람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노동 이주니까 굉장히 어둡고 뭐 그럴 것 같죠. 근데 이제 영화에 묘사된 바로는 대판이다 하면서 굉장히 기쁘게 도착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해되시죠? 어떤 감정일지. 제주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어떤 그 고향이지만 그 제주도 그 늘 바다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답답함도 있고 이게
저 수평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낮은 데서도 수평선이지만 이제 높은 데 올라가도 계속 그 높아지는 그 벽이 바로 수평선이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계속 높은 데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수평선 너머로 보이는 그 섬들이나 육지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 제주도 사람들 아는 그런 장면인데, 그러니까 그 제주도 분들이 예전에 그 제주도 안에 살면서 그 수평선 너머에 그 어떤 땅들을 보면서 느꼈었던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조선시대에는 이제 남해안이었다면, 이제 이때는 이제 일본의 이 배가 제주도에 오면서 그 공간이 이제 오사카로 일본으로 바뀌게 된 그런 것입니다. 물론 가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지만 그 도착하는 순간에 이분들이 느꼈을 감정은 그랬을 거라는 게 그냥 제주도 사람이 다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던 그 아이러니한 감정이 인상 깊어서 이제 군대안이라는 작업으로 표현하게 되었고, 그렇게 일본에 가신 분들이 다양한 교육 기회도 받고, 20년간 그 일본에 살면서 나름의 이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20년이 지나면서 그 한신공업단지, 그러니까 오사카 고베 그 지역 그 한신공업단지가 굉장히 부흥했다가 점점 이제 쇠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노동자로 가셨던 분들이 이제 해고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자가 되면서 노동쟁이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그 대학 교육 하셨던 분들이 한국 분들의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야학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이미 이제 20년 전에 그게 노동 이주했던 그 변방의 섬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내는 세계 4대 도시에서 시대를 살아내는 세계 시민이 됩니다. 그 굉장히 큰 세계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해방되면서 그 7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제주도로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제주도에 근현대에 일어났던 이런 큰 사건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육지에서 육지 분들이랑 가끔씩 이제 얘기하면서 그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도 제주도는 저쪽 도서지방인데 그 옛날에 그런 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제가 군대안을 처음 보면서 아니 1920년대 이런 배가 다녔다고? 와 같은 그런 의문을 갖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제주의 근현대가 겪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시는 해녀와 관련해서 그 전시를 하게 됐는데, 특히 그 해녀 양씨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제주 해녀의 이야기, 그리고 제일 제주인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녀 양씨 그분은 원래 제주도 해녀분이다가 4.3 때 이제 가족과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밀항하게 되고, 또 일본에 가서 그 아들들을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보내게 되고, 그 아들들 때문에 국적을 남한과 북한 어디도 선택하지 않는 조선적을 가지고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여러 사정으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제주 해녀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해녀 양씨의 주인공 고 양희연 어르신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 제주도 제주도 어디예요? 몰라 나도. 북한으로 간 자식들과 연락이 끊겼지만 손자들 때문이라도 조선적을 바꾸지 못한 어르신. 연락이 있을 리가 있어. 내가 돈 가져갈 수도 없고 또 그 편지도 아니야. 하나가 안 죽어불고는. 오빠가 듣고네. 어? 아니 고향이 어디라? 제주도 못을 갚아도 갚아도. 예. 이곳이 양희연 어르신의 유일한 쉼터이자 고향 벗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흐릿해져 버린 기억 저편에 늘 고향이 있었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어디 이기다이 이기다. 제주도 가고 싶어. 그 4.3 문제도 있지만 이제 분단의 문제를 그 가족 안에서 이제 겪게 되시는 분인데 이제 이 작품을 만나면서 제가 그 제일 제주인에 대한 이해가 더 커지면서 이렇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이제 소개하려고 서울에서 이제 전시 C루트 이제 항로란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저는 제일 제주인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갔는데 그분들은 막상 이제 4.3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인데도 그렇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 이렇게 계속 전시하다가 어떤 한계를 느낀 게 이제 더 이상 이제 기존의 자료만 가지고 전시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근데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일본을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작정 그럼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일단 그럼 사람을 못 만나면 그분들이 갔던 그 항로라도 쫓아가 보자 해서 이제 그분들이 다녔던 관탈섬 그리고 그 오사카로 가는 항로를 직접 배를 타고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3 때 말씀 들어보면 이제 관탈섬으로 많이 이제 피신 갔다가 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밀항을 하셨다고들 하는데 관탈섬 그리고 오사카로 가는 배의 항로를 이렇게 찍게 되고 이제 이렇게 일본으로 제가 처음 갔는데 당연히 이제 인터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몇 군데 제가 찾아가서 이제 문의드렸어요. 이제 제가 이런 작업을 하는데 혹시 가능하십니까? 뭐 되게 좀 무모한 행동을 했는데 당연히 안 되고 돌아와서도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더 이 이야기들을 더 잘 작품으로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그 2017년도에 그 제주대학교에서 제일 제주인분들 관련한 학회가 마침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찾아가서 마침 그 제일 제주인분들을 이제 인솔하신 분이 그 4.3 연구소의 김창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이제 이런 작업을 하니까 혹시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봐서 그때 이제 소개받게 된 것이 이제 사랑방이라는 곳을 소개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그 제일 제주인 할머니 분들의 글자, 그러니까 한글 그리고 일본어를 가르쳐 주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서당이라고 출발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케어 센터로 이제 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그 제일 제주인 할머니 분들, 1세대 할머니 분들 많이 만났고 그분들로부터 이제 살아있는 그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임용길 할머니인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192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그 재판 항로가 처음 개설되었을 때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는 이제 95세셨는데 이분이 이제 언니가 이제 그 방직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고 나중에 이분도 커서 이제 그렇게 일본으로 왔다가 그 군대 안의 마지막 항해를 같이 하신 분. 그래서 군대 안은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을 제주도에 태워주고 그리고 돌아가서
그 태평양 전쟁 때 미군 폭격을 맞고 결국에는 이제 폭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항해를 이렇게 증언해 주시면서 그 전쟁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대한 증언을 듣기는 별로 또 이렇게 저 경험 안에서는 쉽지 않았어서 그렇게 들을 수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양희연 할머니의 그 따님분을 직접 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녀 양씨 영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직접 뵙고 인터뷰하고 그분에 관련된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작품으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접하면서 이제 많은 조사도 하게 되고 하면서 제일 제주인에 대한 이해가 커졌는데, 그러한 내용을 돌아오지 않는 배라는 타이틀의 전시로 전시하게 되었고, 저 때가 이제 그 관련 작업을 한 지 한 5년 정도 되었을 때인데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같은 그 돌아오지 않는 배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련 전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군대안이나 제일제주인 관련 작품을 전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이후에 굉장히 계획도 많아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제일 제주인 분들을 더 열심히 기록해서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렇게 스스로 막 고무되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계획도 계획이지만 대부분 할머니 분들이셨는데 1세대 분들이 나이가 많으셨는데 건강이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하는 와중에 그때 파친코라는 영화가 나오면서 그 영화 말미에 그분들이 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나마 또 건강하게 살아 계시는구나. 뭐 이런 안심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나름의 이제 베슬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전시를 이어가는데, 베슬은 이제 영어로 큰 배라는 의미도 있지만 혈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 있어서 그 배는 혈관 같은, 그 교류를 위한 혈관 같은 의미다 해서 이제 그런 작품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 밤의 이주라는 타이틀로 그 제주 사람들의 그 일제강점기 근현대 이동을 밤의 이주라는 타이틀로 연작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돼서 드디어 제가 다시 일본으로 불이 나게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 이전과 제가 약간 변한 게 뭐였냐면, 제가 원래는 이제 회화 작가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을 직접 찍지를 않았어요.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제 필담만 이렇게 쓰거나 목소리만 녹화했지 얼굴을 직접 사진 찍거나 하지는 못했었는데, 이 시기를 건너면서 무조건 기록해야겠다, 무조건 찍어야겠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 작업, 영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만든 영화가 이제 돌아오지 않는 배이고, 여기가 그 우리 서당 그 사랑방입니다. 그 이제 할머니들을 이제 직접 취재한 영상들을 이제 영화로 만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영상은 이제 나중에 그 4.3 영화제 단편 부분에서 이제 선정이 돼서 그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영상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그 2023년도가 그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 재판항로가.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물론 일제강점기 하에서 이렇게 개설된 항로긴 하지만 그 제주도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그 재판항로 100주년 기념이었고, 아까 제가 인터뷰했던 임용길 할머니가 그때까지 살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의 그 100세 되신 모습도 같이 기록하면서 그 할머니가 이제 다녔던 그 항로, 제주, 일본, 그다음에 부산, 뭐 여러 항로들을 다시 인터뷰하면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 이 전시는 제일제주인센터에서 그 100주년, 그 재판항로 100주년 기념으로 이 전시를 하게 돼서 제가 참여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큰 배를 탄 이동만 다뤘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밀항 관련해서도 그리기 시작하고 더 다양한 경로의 이동에 대해서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박을 통한 이동을 약간 반추상 형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선박을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제 선박의 이동이란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그런 식민지 자본주의와 관련된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이게 이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짐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형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4.3 때 이제 얘기들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닷가에 숨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장면을 표현한 것이고 이거는 그 밀항하면 잡히는 곳이 오무라 수용소인데 이게 오무라 수용소의 모습인데 이제 이 수용소 안의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이제 잡혀서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여자 수용소, 오무라 수용소의 여자 수용소를 그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분들 인터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가 파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군대 안도 파선되고 밀항 가다 파선되고 뭐 여기서 저기 넘어가다 파선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제가 이제 그 파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과 이제 제주에서 관련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특히 제가 표현하게 된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부서진 배가 가진 그 다양한 함의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언어에서 오는 어떤 부서짐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한본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 할머니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언어를 구사하시고 계셨죠. 다 아실 텐데 그 제주도 사투리와 오사카 사투리가 섞인 언어.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혼자 작업할 때는 그 언어를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 사투리는 제가 어떻게 커버는 하겠지만 그 오사카 사투리는 도무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이때 제일제주인 센터에서 언어 지원을 받고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선이라는 영상은 여기 이분이 이명길 할머니신데 이명길 할머니, 저기 김영희 할머니, 고춘자 할머니, 강정자 할머니 네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주의 근현대를 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일본을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국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정말 무릎이 멋있고 학교는 그니까 제주도 난군 남으면 이미 우리 할머니 집에는 바닥 옆에야. 제주시 삼양동. 우마렸다가 뭐 칙고 오사카 오사카 그래서 그 항로를 이제 항로도 찍고 이제 할머니들 인터뷰도 찍고 해서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사카에 있는 그 통국사라는 곳에 있는 박씨 가문의 비석입니다. 그 제가 이제 실례되지만 이 가족분의 묘비를 사진을 찍은 이유는 여기 보면 제주의 A 그리고 평양 저쪽 청진의 BC 그리고 오사카의 D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비석의 뒤에 보면 A에 사는 사람, B 지역에 사는 사람,
C 지역, D 지역 사는 사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역사를 가진 가족들이 이제 비단 양씨 할머니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60만이 살면 그 일본에는 그 제주의 기억을 가진 분들이 10만 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제일 제주인들을 기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울 때, 제주가 어려울 때 이제 많은 기부를 해주시고, 저도 이제 북교 다녔었는데 그때도 도서관이 제일 교포가 지어줬다 이런 말도 듣고,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또 나중에 감귤 나무도 보내주시고, 이게 그래서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거와 또 별개로 다른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이분들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제주 사람들은 근현대에 그 제주라는 변방의 섬 안에 갇혀서 핍박만 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 제주 사람들은 그랬던 게 아니라 이 한중일 가운데 있는 바다에 있는 이 섬에서 바다로 나가려고 그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성을 생각해서라도 이분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 근현대의 많은 비극들도 생각해 보면 그런 이 지리적인 확장성과 그리고 육지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 주변성이 엇갈리면서 만들어내는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줘야 한다고, 기억해 준다는 게 아니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처음 작업으로 돌아왔는데, 이 강연의 제목이 돌아오지 않는 배인 이유는, 사실 돌아오지 않는이라는 어구, 이게 거의 클리셰인데 이 어구가 자주 쓰이는 곳이 돌아오지 않는 해병,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어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육지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도 이런 분단과 이산의 장면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오지 않는 배라는 타이틀을 쓰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최근작인 파선인데, 파선은 이제 미술에서 요런 선을 파선이라고 합니다. 그 제주말로 비비작작 그런 선을 파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파선을 통해서 제가 표현한 것은 이제 그 근현대 제주 사람들이 그 다녔던 그 항로를 표현한 것이고, 여기 저렇게 꽃처럼 보이는 부분이 군대안이 제주를 이렇게 돌았던 그 항로입니다. 이렇게 이런 힘든 항로 안에서 이 항로 안에서 그 역사의 무게를 감당하시고 살아낸 그분들에 대한 헌화의 감정에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제주인 관련 주제를 진짜 멋모르고 너무 이게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어려움도 많이 느끼게 되고, 이게 굉장히 진중한 문제구나,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제일 제주인의 문제가 이제 한반도, 우리나라 안에서 더욱 자유롭고 떳떳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런 평화로운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제주인들의 삶을 좀 작품과 연결을 지어서 좀 만나봤는데, 야, 그 군대함
이 100년 넘었군요. 예, 그러게요. 1923년으로 해서 1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사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품이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우리 작가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오늘도 역시 키워드를 통해서 작가님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5개의 키워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작가님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먼저 하나 골라주시죠. 저는 일단 고향을 고르겠습니다. 고향. 예. 제일제주인 1세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이란 말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제가 그 임용길 할머니 인터뷰를 하면서 그 할머니가 계속 하는 말이 자기가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잊어버린대요. 근데 어릴 때, 5살 때, 7살 때 제주에서 겪었던 일들은 다 기억난대요. 그러니까 고향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그 첫 번째 기억, 그 모든 기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기억, 그리고 잊혀진 것 같지만 계속 떠오르는 어떤 그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기억이 바로 고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하면은 약간 사실 여기 분들 다 제주도 고향이시죠? 네. 아, 육지에 계신 분도 계시군요, 육지에서. 근데 만약에 그 우리가 육지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 제주 분들이라도 육지에 가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고향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왠지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로 마음의 안식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또 우리 제일제주인 분들에게 고향은 좀 다른 의미였지 않았을까. 왜 언제든 갈 수 있는 고향도 있지만 정말 마음에만 남겨둬야 되는 고향도 있었을 텐데 이분들에게 좀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만나볼까요? 일화를 모르겠습니다. 아, 일화. 예. 작품을 본 관객과의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 전시장에 그림을 걸면 제가 전시장에 잘 있지를 못합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관객분들의 반응을 보는 게 떨리는 일이어서 저희 이제 그림 걸어놓고 이제 도망가 버리는데 그때 영화 같은 경우는 그러질 못하고 이제 제가 물론 영화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 돌아오지 않는 배를 영화관에 상영했을 때 저가 이제 약간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는데 다 아는 얘기를 내가 그냥 또 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다 아시는 얘기를 괜히 내가 뭐 그런 좀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이제 영화가 끝나고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말 한마디에 응원을 받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누구든지 계속 같은 일을 할 때 약간 매너리즘에 빠지잖아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어? 그렇죠? 예.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누군가 한마디 이렇게 툭 아유 잘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고마워요라고 인사를 한마디 해주면 별말 아닌데 그죠? 다시 또 거기서 또 힘을 내서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작가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번에 키워드 하나 또 골라볼까요? 3개가 남았어요. 기록이요? 제일제주인들을 예술로 기록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굉장히 가까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본 갈 때 막 나름 산전수전을 겪고 막 그러고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 뭐 인터뷰하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살던 집 바로 앞집 사셨던 분, 저희 친척과 아는 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왜 그 먼 길을 돌아서 왔던가 뭐 이러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고 아까 그 피와 뼈라든 영화나 또 뭐 다양한 제일 제주인 분들의 그런 기록 작업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가 근데 그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랑 관계된 이야기인데
제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많이 이야기되지 못하는 그 이야기의 중요도와 빈도와 그리고 그 인구수에 비하면 많이 이야기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그분들에게 여기서 하는 이런 기록 작업이 또 위안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람을 느끼고 제일 제주인 분들을 더 기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맞아요. 이게 누군가 좀 기록을 해준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그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또 그림으로 남겨주시고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누군가는 참 해주셔야 되는 일인데 그 일을 또 우리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사실 제일 제주인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연세 그리고 사실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다고 하시는데 더 늦지 않게 우리가 기록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키워드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이유. 제일 제주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좀 꼽아주신다면? 아까 제가 먼저 한 얘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제주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섬 안에 갇혔던 변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큰 바다를 항해했던 세계 시민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제주 사람들에게 제일 제주인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변방에 있는 작은 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큰 바다에 정말 한복판에 있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세계 시민이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다. 네, 그래요. 우리 오늘 이지우 작가님과 함께 제일 제주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어요. 근데 정말 우리 오늘 강연 중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이 힘든 시기에 기부도 해주시고 학교도 져주시고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 우리가 또 그들의 삶과 기억을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지우 작가님께 박수 보내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